2부 첫 번째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유승록 박사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소개받은 유승록입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목은 최근 글로벌 스테인리스 가격 동향과 향후 전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스테인리스 세미나에서 지난해에 스테인리스 세미나에서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했고, 또 1년 만에 또 그 유사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하게 됐습니다. 주 내용은 가격, 제목은 가격 전망이지만 지난 1년 동안 세계 글로벌 스테인리스 시장에서는 정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릴 순서는 이제 지금 정말 글로벌한 그런 스테인리스 시장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한번 국가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글로벌 스테인리스 수급 현황, 그 다음에 가격 현황과 전망, 그리고 종합 및 시사점 순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들어가기 전에 지난 이제 제가 이 자료는 주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자료는 맵스의 월간직으로 나오는 맵스의 자료를 주로 이제 참고를 했고, 그 이외에 ISF 자료나 혹은 다른 기사들을 다 이제 종합해서 만들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한 게 맵스 자료였고, 매월 보면 맵스에는 거기에 이제 그 헤드라인이 있습니다. 제 앞에 그 헤드라인을 한번 지난 1년 동안 헤드라인이 뭐였는가 라는 제목을 쭉 나열해 보면 아마 세계 글로벌 시장의 이슈가 지금 뭔지를 좀 한눈에 다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보면 그 헤드라인이 전반적으로 전체 헤드라인 중에서 여기 10개인데요. 한 4개가 무역과 관련된 겁니다. 무역 보호 조치들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 3개는 아마 구조조정 문제, 스테인리스 산업의 구조조정 문제, 그 다음에 3개는 공급 과잉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헤드라인을 보면 좋은 뉴스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든가 경기가 회복하고 있다든가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든가 이런 거는 별로 없고, 보호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든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뉴스들이 지난 1년간 많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제 각국별로 이제 지난 1년 동안 스테인리스 산업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면, 먼저 중국을 전 세계 그 생산의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을 보면, 중국은 지금 매우 혼란한 상황이 아닌가. 중국은 공급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투자도 증가하고 있고. 그런데 이 투자 증가가 수요가 못 따라주니까 이 과잉 문제가 자꾸 심각해지는, 결국은 보면 마지막에 보시면 이 과잉 문제로 인해서 아까 제가 이제 질문도 드렸습니다만 덕룡이 지난 7월 달에 파산까지 신청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어떻게 한쪽에서는 설비 투자가 계속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어떤 그 대형 기업도 파산까지 이르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떤 방향성을 찾기가 매우 힘든 시장이다. 단기적으로 보면 조금 이제 시장을 봤을 때 방향성을 찾기 힘든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부동산 위기로 인해 가지고 수요가 계속 주는데도 생산은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가동률은 70%밖에 안 돼요. 그리고 맵스 자료에 따르면 금년에 또 여련, 냉연 이런 다 포함해서 한 1,300만 톤 정도가 더 신규 가동 작가다. 이런 그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아마 이런 가동률이나 이런 것도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중국의 스테인리스 협회에서 이제 이야기한 걸 보면 향후 스테인리스 설비 과잉 문제는 중국에서 탄소강보다 더 심각하다. 이런 식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중국의 스테인리스 쪽의 과잉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 다음에 보시면 금년 1분기에도 생산하고 내수, 수출이 계속 증가해요. 내수하고 수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산도 더 빨리 증가하다 보니까
이 가격이 오르질 않아요.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의 수익성이 계속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 그 대형 민영업체를 할 수 있는 등용이 결국은 파산까지 가는 상황이 이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은 매우 어떤 방향성을 좀 찾기 힘든 한쪽에서는 설비 증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또 다른 어떤 업체들은 파산까지 가는 그런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고로 최근 제가 맵스나 이런 맵스의 작년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하나하나 다 찾았습니다. 중국 업체들의 설비 증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각 기업별로 다 찾아서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설비 증설 많이 하고 있어요. 내년도 그렇고 뭐 그런 쪽으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중국의 스테인리스 공급 과잉을 좀 더 심화시킬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몇 년 전부터 가장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인도네시아인데요. 인도네시아는 스테인리스 산업이 고성장하다가 지금 그런 고성장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특히 EU를 중심으로 해서 EU가 혹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대한 규제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인도네시아는 수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내부에 인도네시아 스테인리스 산업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홍항도 최근에 2개월 동안 생산을 중단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니 청산도 작년에 대형 사고가 폭발 사고가 발생해서 사람이 뭐 한 20명 이상 죽고 또 40명 이상 뭐 부상하는 그런 큰 사고가 있었고 또 금년에도 6월에도 이 니켈 제련소에 이제 폭발 사고가 있어가지고 근로자 2명이 부상이 당하는 거 뭐 하는 그 사고가 다수 일어나고 있어요. 인니 청산. 그렇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도 생산을 일단 중단을 시키고 조사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지금 외부적으로는 수입 규제를 엄청나게 받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생산이나 이런 데서도 상당히 많은 차질을 빚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 아마 너무 빠르게 성장하는 그 후유증을 지금 좀 앓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유럽입니다. 유럽 스테인리스 산업은 완전히 총체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럽의 그 스테인리스 수요는 일단 회복이 언제 될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그런 상황이고 유럽 스테인리스 기업들 실적도 거의 회복되지 못하고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20% 이상 매출이 감소하고 수익은 뭐 50% 이상 감소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면 맵스의 7월 달에 나온 자료인데요. 이 유럽의 하반기 시장은 정말 더 비관적이다. 지금까지 계속 비관적이었지만 그다음에 금리가 계속 이제 고금리가 계속 되기 때문에 미래 수요도 우리가 불확실하다. 성장을 점칠 수 없다.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매자들은 자기 재고가 적어도 재고 확충을 위해서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파는 제품만 주문 투입을 하는 거예요. 당장 자기들이 유통업체들이 주문 받는 것만 제강사에 주문 투입하는 특히 보면 그렇게 보면 긴급제만 주문 투입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리지 않으면 금년 올해까지는 거의 수요 회복은 없다. 경기가 스테인리스 산업의 시황은 전혀 개선되기 어렵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 금년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유럽의 스테인리스 산업은 거의 공급 스플라이 체인이 거의 완전히 붕괴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아스리녹스가 스페인에 있는 뭐 로스 바리오스 뭐 이 공장을 파업을 한 6개월 정도, 5개월 이상 해가지고 5개월 정도 해가지고 지금 생산이 거의 중단되고 지금은 이제 다시 이제 생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스리녹스의 그 스테인리스 조각 부분의 생산이 금년 상반기에 생산량이 뭐 15%까지 줄어들고 내년은 9%, 보행할 22% 줄어드는 생산량 자체가 엄청나게 이제 줄었고, 그다음에 이제 오토쿰포는
핀란드의 정치, 그 부두 파업 뭐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출을 출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고, 그리고 이 최근에 중동 전쟁 뭐 그런 것 때문에 해상 운임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두세 배 오르다 보니까 수입제도 사실은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엄청 올라야 되는데 크게 그렇게 오르지는 않아요. 뭐 워낙 공급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 뭐 인상 빨리 올라야,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빨리 올라야 되는데 이게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이게 가격도 뭐 오르기는 오르지 더 이상 내리지는 않지만 약간씩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럽 업체들은 지금 그런 수요가 워낙 좋지 않으니까 현재 많은 업체들이 몇 개 업체들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아세리녹스는 뭐 말레이시아의 바루 공장을 이미 폐쇄를 했고, 그다음 오토쿰프는 자기네 독일에 있는 그런 공장들을 실제로 생산을 중단시키고 또 서비스 센터를 통합을 하고 하는 그런 구조조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지금 서플라이 체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거의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 있는, 자칫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유럽의 스테인리스 산업이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뭐 그 정도로 어떤 정말 강력한 무역 규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유럽 전체의 스테인리스 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매우 이제 위기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스테인리스 다음은 이제 세부 글로벌 수급 상황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여전히 8.0% 가장 증가하고, 이거는 2022년에 대부분 이제 생산이 수요가 워낙 감소해서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그런 반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망에 따르 그 ISSF의 전망에 따르면 금년에도 수요가 뭐 한 3.9% 전체적으로 3.9% 증가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가격이나 이런 거 쭉 봤을 때 수요가 증가하는 기미가 잘 안 보여서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데들은 수요가 증가하는 기미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맞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런데 ISF에서는 원래도 뭐 3.9% 증가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근데 저는 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달성 가능할까라는 좀 사실 의심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가별로 보면 유럽, 아프리카 뭐 1.4%, 아시아, 중국을 제외한 거는 뭐 1.2%, 미주는 뭐 전체 0.4% 전부 낮아요. 1%보다 낮거나 혹은 1% 수준에 거의 뭐 정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만 올해 5.7%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이 중국을 빼놓고 나면 전 세계 다른 지역들의 수요는 엉망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공급을 생산을 보시면 2023년에 세계 생산이 세계 생산 4.6% 증가했는데, 여기도 보면 2022년에 전년 대비 조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조금 이렇게 4.6% 올랐는데, 이것도 이 감소에 따른 뭐 그러한 기술적 반등이라는 그러한 것으로 조금 설명할 수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성장한 게 증가한 게 중국이에요. 중국이 무려 12.6% 증가했습니다. 생산이. 그 다음에 한국이 4.4%, 인도가 3.5%, 인도네시아는 반대로 11.1%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무역 규제를 받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수출할 데가 없어요. 생산했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생산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한국이 증가한 거는 아마 한 거는 그 2022년도에 그 포스코의 흰남노 뭐 그런 것 때문에 생산 차질이 있어서 작년에 또 생산이 증가한 그런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금년 1분기까지 데이터가 나왔는데 세계 생산은 5.5% 증가했습니다. 그 1분기에 보면 유럽을 제외한 전 지역이 생산이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생산이 많이 증가했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2023년에 워낙 뭐 10몇 프로 줄다 보니까 이렇게 증가한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도 1분기니까 아마 작년 1분기까지 포스코의 흰남노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이 증가했고, 인도는 뭐 계속 이제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중국도 아직까지 2.1% 이렇게
금년 1분기까지 생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을 받고, 그 다음에 가격을 보시면, 이제 여기 7월달까지 그 맵스에서 나온 이제 자료인데요. 스테인리스 여전 상공사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 2023년 2월이 가장 그 가격이 가장 높았던 때입니다. 그에 비해 그 이후에 가격은 계속 이렇게 하락이 왔어요. 1년 이상, 1년 반 정도 하락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 최근 들어서 보면 이 가격 하락세가 조금 이렇게 여기서 이제 완화되고, 어떤 경우에 약간 올라가다가 다시 이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인데, 전형적인 여기서부터는 전형적인 L자형의 그 가격 추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높았다가 그 다음 축 내려가지고 금년 들어서 조금 이렇게 하락세가 주춤하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이게 상승세로 올라갈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저 계속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쭉 옆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별로 이렇게 가격 추이를 쭉 보면 모든 나라들이 다 내렸어요. 단 유럽만 제외하고, 그 유럽은 작년 7월 이후에 상승하기 시작해서 최근까지 올랐습니다. 최근까지 올랐고 7월 달 들어서 이제 하락한 국면이고, 근데 다른 나라들은 다 내렸어요. 다른 나라들은 이게 중국하고 뭐 일본이나 미국 가격 보면 중국 가격은 미국이나 일본의 반밖에 안 돼요. 50% 가격. 1,600불이. 그 가격 차이가 실질적으로 뭐 예전에 비해서는 그 격차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 격차는 한 2배 정도 난다. 그러니까 중국의 그 저가 제품이 항상 우리나라로 밀려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유럽만 유독히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랐느냐 하면, 첫째는 그 하락하다가 7월 이후에 이제 작년 7월 달부터 이제 상승 전환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첫째는 내수는 하여튼 침체되어 있어요. 내수가 살아나지 않았어요. 내수가 살아나서 뭐 오른 것이 아니라, 보면 작년 8월부터 인니산 냉연 제품에 대해서 반우회 덤핑 수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대만이나 베트남, 튀르키예 이런 인니산 열연을 가지고 가서 냉연을 만들어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그러한 국가들로부터 수입이 확 줄어들어요. 이게 냉연. 그렇다 보니까 10월달 되니까 이 베트남, 대만, 튀르키예의 그 커터 사용량이 급격하게 줄어요. 2022년에 비해서. 10월달 커터 사용량이 베트남은 6%밖에 안 돼요. 그 전에 22년에는 95% 사용했는데, 대만은 9% 사용해요. 대만은 2022년 100% 다 사용해요. 튀르키예도 11%밖에 사용해요. 그러니까 수입이 확 줄어들어요. 그럼 그때부터 수입 공급이 주니까 서서히 이제 유럽에서는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CBAM 이걸 이제 더 강력하게 그 적용을 하는데, 유럽 수입 업체들이 이 CBAM에 아직 적응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CBAM 적용을 하면 많은 서류들이 필요한데, 이게 아직 유럽 수입 업체들도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또 자기들 그 수출업자들한테 어떤 서류를 요구를 해야 되는데, 수출업자들이 그 서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준비 상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그렇다 보니까 그것도 수입을 좀 줄이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공장 파업이라든가 부두 파업 이런 같은 내부 공급도 좀 불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 측에 감소 요인이 있어가지고 수요가 증대했다기보다는 공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수요 증가에 의한 가격 회복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가격은 어떻게 될까? 뭐 맵스가 지금 가격한 전망 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니켈 가격은 작년 3월달, 2월달부터 쭉 하락하는 추세였는데, 금년 5월에 잠깐 이렇게 올랐어요. 아까 이제 우리 첫 번째 그
니켈 전망하시는 분이 이야기했듯이 이 뉴칼레도니아 소요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게 앞으로 니켈 수급에 많은 영향, 공급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다.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선추매를 했는데 사실 보니까 그 영향이 별로 없어졌어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시 하락했어요. 그리고 지금 LME의 니켈 재고 수준이 한 10만 톤 정도 된대요. 이게 엄청 많은 양이 10만 톤이. 그러다 보니까 니켈 공급에는 별 문제가 거의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지금까지는 계속 하향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7월 달에 보면 16,000불도 깨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 향후 니켈 가격에 대해서 이제 맵스가 이제 전망을 해놓은 거 보면 자 8월까지는 오를 전망이 없다, 오르기 어렵다라는 게고 다음에 이제 상승 가능성이 있는데 첫째는 기술적으로 너무 이렇게 낮아서 기술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게 하나고 두 번째로는 중국이나 인도 광산이 수익성이 너무 낮아서 가격을 자칫 잘못하면 가격이 더 떨어지면 광산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광산업체들이 가격을 더 내리기는 어렵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가격을 지지하는 니켈 가격을 지지하는 요소고 그 인도네시아의 광석이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그 뉴스가 자꾸 조금씩 나오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좀 좋은 광석이 이제 거의 다 쓰고 해봤자 저품위의 광석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그런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이제 가격을 조금 상승시키는 그런 니켈 가격을 상승시키는 그런 압력으로 작용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 가지의 이제 상승 압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켈의 그 전기차의 폐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니켈 수요가 조금 팍 죽어요. 또 공급은 그래도 여전히 있는데 수요가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이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상승 폭은 큰 높지 않을 거다. 이런 게 지금 맵스에서 전망하는 니켈 가격입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상승 기준은 있지만 상승해야 되는 압력은 존재하지만 수요 측면에서 보면 그 상승 압력을 완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급격하게 오른다든가 이런 건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각 지역별로 이제 스테인리스 가격 이렇게 예측을 해놓은 거 보면 아시아 지역은 본래 맵스가 5월달에 할 때는 5월달 이후에 조금 이렇게 상승할 걸로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 가격을 보니까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도 수요가 아직 회복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 말씀드렸듯이 중국이나 이런 데서 생산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수요가 회복되더라도 생산량이 수요 회복보다 생산량이 더 많으면 공급 과잉이 더 발생해서 가격이 떨어질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생산량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이 가격은 이렇게 예측은 웹스에서 5월달에 예측은 좀 오를 걸로 이렇게 예상했는데 계속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시아 지역에서의 가격 상승은 조금 힘들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미국하고 유럽을 보면 연말까지는 하락세가 불가피하다. 유럽도 마찬가지다. 연말까지는 하락세가 불가피하다. 단 문제는 미국의 금리를 언제 내리느냐. 미국의 금리가 내려서 경기가 어떻게 빨리 회복되느냐. 그게 가장 큰 변수라는 거예요. 그게 만약 미국이 9월 달에 FOMC에서 금리를 0.5%까지 내리겠다. 이럴 때면 아마 그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 이런 것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조금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수요가 회복되기 때문에 2025년 초부터는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가격의 상승도 이렇게 예전같이 급격하게 오르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소폭 조금씩 이렇게 오른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이제
그 스테인리스 산업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다음 가격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전체 말씀드렸는데 그걸 종합해 보면 일단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생산은 계속 증가한다. 설비 투자도 앞으로 계속 증가한다. 그러게 되면 중국의 공급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유럽의 스테인리스 산업은 지금 완전히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자기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수입을 막는 거다. 수입을 막지 않는 이상 그 유럽의 스테인리스 산업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보시면 유럽에 지금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반덤핑도 하고 있고 CVT도 부과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반우회 덤핑도 지금 하고 있고 CBAM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2중 3중으로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대해서는 2중 3중의 무역 장벽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치지 않으면 이 유럽의 스테인리스 산업이 회복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세계 스테인리스 수요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 사실은 9월에 하더라도 금년까지는 실질적으로 그게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격이 수요에 의해서 빨리 올라야 되는데 그게 정말 실현 가능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가격은 일단 전 지역에서 다 하락 중이고 유럽만 잠깐 올랐는데 앞으로 이 유럽이 가격 오르는 것은 특히 이제 첫째는 이제 해상 운임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제 그 유럽 수입 가격이 다 오르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은 그러한 것들은 결국은 이런 비용 상승에 의해 가지고 오르는 것 가격이 그거 밖에는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하여튼 금년 말까지는 가격이 미국이 9월달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일단 금년 말까지는 가격이 오르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고 결국은 우리가 모든 산업이 다 그렇지만 국가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는 모든 미국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어떻게 지금 어떤 정책을 펴느냐.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될지가 향후 우리 스테인리스 산업의 그 회복, 가격 상승 그걸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일단